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이렇게 망신을 당해야 합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 하나 때문에 왜 우리나라의 국격이 이렇게까지 땅에 떨어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중 한일 양자회담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앞으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라인야후 사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양자회담에서 먼저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의 불변이라는 원칙하에서 이해되고 있다며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한일 정부 간의 초기 단계부터 이 문제를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 같은 언급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네이버에 대한 지분 매각 요구로 받아들인 시각을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일본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네이버는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의 모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이번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대한 지분 매각 요구라고 봤고요. 이번 회담에서는 한일 간 경제 협력 교류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양측은 우선 내달 중순 새롭게 출범하는 한일 수소 협력 대화를 통해 수소 관련 표준과 수소 에너지 규격, 정책 분야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달 중순 한국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한일 자원 협력 대화를 신설하고 핵심 광물 등의 공급망 위기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6월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를 위해 출범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재단은 협력 규모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주 일본이 먼저 약 17억 원을 선제적으로 모금하고 우리 측도 이에 발맞춰 기금을 확충하는 방식입니다. 나아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간 협력은 물론 한일중 3자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중국을 적극적으로 관여시켜 한일중 3국이 영내 질서 협력 방안을 새롭게 모색하자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기간을 전후한 북한의 군사정찰이성 도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군사정찰이성 발사가 임박해 있고 다른 각종 미사일 도발도 석고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며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시기와 그 직후에도 안보 대비 태세를 확고히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대체 뭔가요? 한일 양국이 모여서 진행한 회담에서 할 얘기가 이게 끝인가요?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들을 일본 정부에 주장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창 논란인 라인 사태에 대해 유감 표명조차 안 했습니다. 윤석열은 일본이 오히려 이해가 된답니다. 윤 대통령이 26일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며 우리 정부는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였다며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 3월 라인야후의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리며 표면화된 라인 사태에 관해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의 라인 사태와 관련한 언급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에서건 한국 기업이 절반의 지분을 가진 민간 기업에 대해 지분관계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이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것을 감안하면 최소한 일본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분명한 어조로 요구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요? 정부는 이번 사태가 불거진 지 2달이 지나도록 입장을 내는 것조차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일본 군마현의 강제동원 조선인 추도비 철거 등 한일 관계의 악재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가 정면 대응을 피해왔던 것의 연장선상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스스로 최대 업적이라고 자랑하는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협력 강화가 퇴색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에 대해 할 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윤 대통령 구상도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정도의 사안조차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한일 관계가 제정신입니까? 또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어떠한 대내외 환경에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는데요. 전임자들보다 실권이 약화된 리 총리와의 회담인데다 시진핑 주석 방한 논의가 없었고 북핵 문제 등에 대한 비중 있는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뒀는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중국과 회담을 벌이든 뭘 하고 있든 여당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권력 다툼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에 대한 뼈를 깎는 자성과 쇄신 대신 이전 투구식 내부 권력 투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을 향한 고언보다 호위무사 운운하는 충성 발언이 앞서는데요. 어묵한 민심 입안을 똑똑히 목도한 게 불과 한 달 반 전 일 아닙니까? 집권 여당의 안이한 모습 앞에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던 국민의 실망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 내에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주말 정부의 K씨 미인증 직구 제한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했는데요. 도서관 방문 등 노출 행보가 목격담 정치로 회자하던 터에 이런 입장이 나오자 견제가 거칠어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초짜 당대표가 되면 나도 거취를 결정할지도 모른다며 탈당 시사 발언을 내놨다가 정계 은퇴할 때나 하는 것이라며 주워 담았습니다. 이에 더 빨리 나가셔도 좋다. 원로라고 하기엔 졸렬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설전이 벌어졌고요. 당원 투표 100%로 대표를 뽑는 규정을 바꾼다면 민심을 얼마나 반영할지를 놓고 계파별, 당권 주자별로 물밑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두고도 늦추자 당기자 삿바 싸움이 팽팽합니다. 성찰의 목소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는 풍문도 돌았습니다. 특정 세력이 한동훈 띄우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곁들여졌습니다. 지난 20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부산, 울산, 경남 당선인 만찬 자리에선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는 말이 나오자 윤 대통령이 내가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탈당설을 의식한 발언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로 당원인 대통령과 초선 당선인 사이의 덕담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다릅니다. 따지고 보면 지난 총선의 여당 참패도 의원들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볼성사나운 충성 경쟁에 민심이 돌아선 결과였습니다. 이날 당선인들로부터 국정 쇄신과 정책 혼선에 대한 쓴소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총선 패배의 전말을 제대로 담아야 할 백서 발간은 당권 다툼과 엮이면서 내용의 불씨가 됐습니다. 백서 TF 위원장을 맡은 조정훈 의원이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저울질하며 한 공동책임론을 거론하자 친한계가 발끈했는데요. 회원 7만 명의 한 전 위원장 팬카페는 자체 백서 발간에 나섰습니다. 낙선자 사이에선 컨설팅 그룹에 맡기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조 의원이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친윤계 이철규 의원과의 친분설이 돌면서 공정성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절한 반성을 토대로 환골탈태의 의지를 다지는 데서 쇄신의 첫걸음을 떼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민심은 냉철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9%까지 떨어졌습니다. 집권 여당 본연의 사명감을 되찾지 못하면 떠나간 민심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렇게 국민들에게 피해나 줄 거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